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자, 1부와 마찬가지로 2부에서도 저희가 3개의 안건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2부 안건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국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은 어디인가? 저는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제 외국인이시니까 실제로 느낀 부분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자, 일리아 씨는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게 느껴졌나요? 뭐 아무래도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언어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하철이나 비행기에 다 영문으로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중국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어디 뭐 간다고 하면 보통 뭐 4-5시간. 근데 한국에 오니까 거의 뭐 1시간, 뭐 30분이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안건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곳은 바로 우리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 명지국제신도시가 제격입니다. 부산 하면 해운대만 생각하시는데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명지국제신도시만한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다와 도시, 여가와 비즈니스,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비수도권 유일의 국제 신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부산 자주 여행으로 갔는데 외국인들이 살기도 좋은가요? 그럼요. 우선 명지 국제 신도시는 비즈니스와 퍼스널 라이프가 잘 어우러진 진정한 워라벨의 도시입니다. 요즘 워라벨 중요하잖아요. 데상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같은 외국계 첨단 R&D 센터들이 명지 국제 신도시에 입주해 있고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비즈니스 시설과 오피스가 갖춰져 있어요. 주거단지랑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어서 외국 어린아이들이 한국말로 하면서 뛰어논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어린 시절하고 비슷하네요. 저는 외국어를 잘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 교육기관도 생길 거라 외국인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살기에도 정말 좋은 곳이기도 하죠. 외국 교육기관이 설립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유치원부터 초중 고등학교까지 운영하는 로얄 러셀 스쿨이 생길 예정이에요. 규모는 이제 1,300명 정도고요. 영국 왕실이 직접 후원하는 명문 사립학교예요. 영국 왕실에서 직접 후원을 하나? 그럼요. 저도 제 아이들 거기 보내고 싶네요, 갑자기. 아이들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나중에. 로얄 러셀 스쿨 외에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로얄 러셀 스쿨뿐만 아니라 외국 대학 글로벌 캠퍼스와 외국 대학 연계 R&D 센터도 활발히 투자 유치가 진행 중이라 더욱 좋은 곳이 될 거라고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만만치 않죠. 부산 진해처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제학교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체드윅 송도 국제학교도 있고요. 정라 달튼 외국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또 새롭게 개교할 켈빈 매니토바라는 국제학교도 오픈할 건데 벌써 들어갈 학생들의 수는 한 1,000명 좀 넘었어요. 야, 이렇게 외국 교육기관들이 좋은 곳이 많은데 동해안권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있습니다. 방산지구에 2018년 캐나다 K-12 학교인 CMIS라는 학교 있고요. 거기랑 MOC를 제거했습니다. 100년 동안 운영해온 미국 뉴욕에서 가든스쿨이라는 학교 있고요. 유초중고까지 양해 각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는 내년 6월부터 특별자치 시대 제주도처럼 국제학교 설립 가능하게 될 거예요. 외국 교육기관 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름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동해안권이 이 외국 교육기관 외에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이유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세요. 네네네. 만상지구는 종주 가능한 국제 복합 관광 도시 조성과 동북아 관광 산업 거점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 그리고 동북아 관광산업 거점화 추진, 외국인이 살기 좋은 이유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입주 기업 직원의 종주 환경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형형 복합 리조트, 특성화 대학, 레저 관련 시설은 예를 들어서 시워크, 아쿠아리움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것도 준비되어 있고요. 입주하게 되면 외국인 직원들 해서 모든 시설이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 혹시 알고 계신지? 그거 여기 자료 봐야 됩니다. 그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수를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그럼 그걸 먼저 그냥 얘기하시면 되지 왜 저쪽을 바로 6,400
497명 대한민국 중에 가장 많이 외국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보면 되는데 그게 그냥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인들은 되게 편하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정주 그쪽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언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실제로 인천에서 만들고 있는 뭐 한국어 말하기 대회라든가 한국어 교실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언어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하철 인근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현장 동역도 있습니다. 동역까지. 제가 한국인이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어로 안내가 나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간판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약국, 그러니까 약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간판에서도 이렇게 pharmacy 영문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은 외국인들이 역시 한국은 foreigner friendly. 외국인들한테 친절한 나라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외국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충분히 인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산진의 명지 국제 신도시 김해 국제공항까지 차로 약 20분. 다른 나라 출장이나 특히 여행 가기가 정말 편합니다. 이번 안건 외국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경제 자유구역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열띤 토론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이번 안건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안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역은 잠재 투자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소통하는가가 두 번째 안건입니다. 수잔 씨, 본인이 만약에 네팔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가정을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도록 한국과 협력을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서로 우리는 요즘 이제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제일 먼저 이제 그런 해시태그 같은 거를 해서 SNS 통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거나 뭐 그런 포털 사이트를 가서 이제 들어가서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고. 카를로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보를 알아볼까요?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뭐 강연이나 세미나 있는지 그렇게 알아봤을 것 같아요.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사실 충분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가 않잖아요. 경제 자유구역에서도 잠재 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박람회, 전시회 그리고 투자 상담을 개최하면서 설명 그리고 투자 상담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 자유구역은 그 외에 잠재 투자자를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아이고 참 잘 물어보셨네요.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만의 특기 케이스 있어요. 세계 최초로 AR, VR 기술을 활용한 미대년 투자 유치를 설명회를 진행했어요. 세계 최초로 강조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VR 관련 연구소를 대구 경북 내 수선 의료치구에 유치를 제안하고 네트워크 만들었어요. 특히 행사장 내 VR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국내외 기업 9개사를 마치 온라인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VR 가상 공간으로 초청하여 투자 위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언택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2021년 3월 11일 120만 불의 외차를 포함한 125억 원의 투자 설관을 이끌어냈어요. 결과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뭐 다른 경제 자유 구역에서도 그동안의 전략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투자자를 발굴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광양망건도 다양한 기업들 대상으로 투자 환경 소개와 또 직원들의 투자 유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ESS 산업, 2차 전지, 데이터 센터 등 광양망건 연관 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하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ESS, 2차 전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ESS는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뜻이에요. 네, 저장이 어렵고 사용 후 없어지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2차 전지요? 전지는 1차 전지와 2차 전지가 있는데요. 1차 전지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재사용이 불가능한 전지, 우리가 흔히 쓰는 일회용 건전지 있죠? 그게 바로 1차 전지예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충전해서 쓰는 전지예요.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이 광양망건에 자리 잡고 있어요. 광양에도 포스코 제철소가 있긴 있는데요.
2차 전지 기업들이 거기 있나요? 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재료가 없으면 외국에서 수입해서 써야 되는데 포스코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소재 재료를 모두 만들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 기업을 앵커 기업이라고 해요. 네. 배가 항구에 있을 때 앵커를 내리잖아요. 우리 뉴스 앵커도 거기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닻을 내리다나 해서 어떤 프로그램의 닻을 내리는 어떤 중심. 그래서 한마디로 생산, 유통, 리사이클까지 2차 전지 산업 클러스터가 여기 광양만권에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양만권도 좀 올라가네요. 아, 또 이렇게 입주 기업 자랑을 은근슬쩍 또 하시네요. 대놓고 하셨어요. 네, 그러네요. 좀 길게 했네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투자 유치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전체 기업에서 실제 투자 기획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다양한 분야의 정부와 관련된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 CEO 포럼을 운영하여 청장님이 직접 기업들의 이제 애로사항도 듣고 사업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이렇게 충북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기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다 보시고 대단합니다. 아우, 그럼요. 그리고 저희는 또 전시회나 참관 대상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전시회에 가서 업종 대표 기업과 유망 기업 부스에 또 방문을 해서 신규 투자와 신사업 개발 관련 부서 파악 후에 담당자 개별 방문을 진행하고 있고, 방문 기업과 담당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과 개발 현황 등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잠재 투자자들, 우리가 이 포텐셜을 어떻게 터뜨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 안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안건입니다. 각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최고의 투자 지역을 가려내기 아주 적합한 안건이죠. 경쟁력에 대해서 각자 강조하고 싶은 부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전 설비 위주의 산업 패러다임을 넘어서 첨단 기술의 집약적인 차세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일부의 첫 번째 안건이었던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다들 아시는 현대, 기아 이런 브랜드들이 있죠. 그리고 한전을 중심으로 스마트 에너지까지 핵심 사업 전체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핵심 사업 전체가 연계되어 있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핵심 사업 전체가 연계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광주는 인공지능 산업을 통해서 미래형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은 당연한 일이고요.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첨단화해서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을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스마트 에너지 산업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은 전기차와 같은 이제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분야로 협력하고 있죠. 그리고 핵심 기술과 인프라, 지원 기관까지는 모두 갖춰져 있어서 개발과 테스트,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미래 전략적으로 고점 도시로 거듭나는 도시입니다. 네, 자동차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평택 호송지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인 현대모비스의 전기차 전용 부품 공장을 유치했으며, 인근에 화성 기아 자동차, 아산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가 두 경제자유구역에 모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차 클러스터가 두 곳 모두 조성돼 있다. 이게 좀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경기 경제자유구역에도 이제 이런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처음 들어선 핵심 부품 공장이라는 것과 전기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광주와 경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경제자유구역도 자동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만의 어떤 차별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핵심적인 차별점은 바로 수소입니다. 환경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고 탄소 중립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로 수소가 대두된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 맞죠? 수소 산업은 사실은 생산, 저장, 운반, 활용에 걸쳐서 이 전체 사이클 다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울산은 이 전체 사이클에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 한국의 부생 수소의 50% 이상인 82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저장과 운반 부문에서는 울산항에 대규모의 수소 저장 탱크를 지금 건축하고 있고, 이 탱크가 사실은 185km의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랑 같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수소 충전소도 인구 대비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강점을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이 수소 활용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대 넥소 수소 자동차, 수소 선박, 수소 트램, 수소 배터리 발전 등의 많은 기업들이 R&D를 하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수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 들으니까 최고의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것보다 9개 경제 자유구역이 하나가 돼야 대한민국의 경제 효과도 9배 그 이상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코트라 주관으로 IKW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 IKW 포럼 그리고 산업화 설명회, 투자유치 상담회 그리고 외신 간담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9개 경제자유구역청 대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조우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기대해 주십시오.